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우건설 오늘도 정말 강한 흐름입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대우건설은요, 지금 이 세력들이 고가권에서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가권에서 매집한 종목들은 이 초과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즉 이 초과열은 상방으로의 오버슈팅이 되겠죠. 말 그대로 오버를 해서 더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들도 이 자기들의 물량을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무려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했지만 5장 들어가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빠르게 이렇게 꼬리를 달게 되는 거죠. 왜 세력들이 이렇게나 아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쳐주는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모든 시선들이 여기로 쏠리게끔, 그러니까 대우건설로 쏠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으로 말하면은 식당에 대한 간판이 맛집의 간판인데 막 엄청 이게 현란하게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은 양봉으로 번쩍번쩍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막 올려야 돼요,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홍보를 엄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전광판에 이 반짝반짝 양봉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뭐 지금도 구름대 같이 몰려있지만 더 몰려드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세력들도 티 안 나게 본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초과열 오버슈팅으로 나오는 거죠, 오버슈팅. 네, 보신 대로죠. 이 초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제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 지금 이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일단 아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대우건설 그럼 내일은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우건설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이 고점을 갱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계속적으로 이 대우건설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와서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 5일선이죠, 여러분들. 이 포물선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 이동평균선이 이 5일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올 때도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 5일선에서는 강하게 아래꼬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비교를 해드렸던 게 이 우리 기술의 마지막 상승 구간과 그러면서 이 삼성전기의 마지막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흐름들,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흐름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기준선을 타고 갈 때는 계속 이 수익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초과열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 깨짐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포지션의 유지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지 정말 잘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자, 포물선의 상승은 이 상승을 즐기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결국 그 끝자락에서는 급락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포를 조성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항상 이 급락에 대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막바지 포물선의 과열 파동에서는 이러한 급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술 역시도 상승을 즐기되 항상 이 끝자락에서는 깨짐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시간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조정이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조정에 대한 시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조정은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이 맥점 분봉 있죠.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홀딩을 해봤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 분봉이 깨질 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지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건설 과열인 종목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깨져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일 이 맥점 분봉을 지금 보면서 깨지면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눈이 충혈이 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대한강통신 있죠? 이것도 이제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대우건설과 이 똑같은 관점에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포물선에 대한 상승. 그러면서 매일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분봉이 깨지면 우리가 대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얘가 먼저 이 깨짐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깨지면 급락이다.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나오면 급하게 오른 만큼 이 포물선의 상승의 끝은 항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마이너스 26%짜리 분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매일같이 지금 이 대우건설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진심을 다해서죠. 그리고 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까봐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이 매도에 대한 타점 깨졌을 때 이 문자로까지 보내드리면서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온전한 상승을 즐길 땐 좀 즐기고 이 팔 때는 팔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대우건설 여전히 잘 지키지만 장 마감하고 호지 공시도 내면서 제가 말한 초과열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지만 대우건설도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대우건설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앞으로도 대응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이 세력들 급등에 대한 이 비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건데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력들은 이제 급등을 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게 이제 광전자 같은 거죠. 거래 정지를 달고 가면서 미친 듯이 간 종목들, 그죠? 얘들은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엑시트를 합니다. 한 번에 다 털어내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각도보다 이 하락에 대한 각도가 더 예각으로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없는 하락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우리 기술이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를 피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온 애들. 얘들은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이렇게 섬골형의 형태로 나옵니다. 고점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하락을 시키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면 대우건설은 조정이 아직 안 나왔지만 조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여드린 그 우리 기술과 같은, 그러니까 후자에 가까운 종목이다라는 거죠. 즉 한 번에 엑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가면 이제 급락이 나오겠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해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다시 한번 해먹죠? 말씀드렸죠. 여기가 다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매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을 더 치더라도 과열이긴 해서 이 매도에 대한 그 시점이 나오긴 할 건데, 그 뒤에 이제 급락이 나오긴 할 건데, 그 뒤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이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원익홀딩스죠. 이 원익홀딩스를 비교를 해드리는 건 제가 이 똑같은 방법으로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상승을 우리가 온전히 즐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급락이 나왔던 이 순간까지도 이 다음 상승까지도 우리가 야무지게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이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가 이제 어느 가격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두드리는 형태의 이 캔들들이 형성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신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고점을 두드리던 주가가 이 기준선을 깨는 시가 이탈이죠. 기준선을 깨는 시가가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투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도 올라올 때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우상향 매집 종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애들이 이 앞전에 물량을 미리 매집을 해두지 못해서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가는 거죠. 그 구간 이제 엄청난 개인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어떤 걸 만드냐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 떨고기죠. 그때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승 구간의 매집이죠. 그리고 이 조정은 의도적 조정에 대한 매집이죠. 이거를 만들고 나서 그 초과열에 대한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초과열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자기들의 물량을 엑시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대우건설 올라올 때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국가권의 매집 형태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엑시트를 하려면 우리가 아는 이 고점 있죠, 3만 원이라는 고점,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 원이. 왜냐? 이 3만 원이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저항대를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이 종목에 대한 홍보의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많이들 보게끔 만든 다음에 급락을 만들고 그 초과열을 만들려면 모든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게 이 심리가를 돌파할 때라는 겁니다. 심리가 돌파하고 또 신고가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홍보가 잘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푸는 겁니다. 왜? 영원히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대우건설도 수주 공시를 계속 내면서, 아시겠죠? 큰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시죠? 제가 오늘 이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급락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우리 당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이 원익홀딩스의 흐름을 이제 대우건설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지지입니다. 엑시트의 시점은 제가 말한 이 기준선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조심하자. 뭐 잘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재뿌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좀 이 대한강통신에 대한 급락 때문에 그러니까 노파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라고 수익 관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일단 너무 현재 수익 좋습니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양봉들이 뜨다 보니까 초과열로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끌고 온 만큼 이 매도도 좀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분봉 있죠? 이게 깨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급락이 나오더라도 대우건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고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잘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그 급락 뒤에 나오는 저점도 다시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 분들은 늦지 않게 미리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